나눠주는 거예요.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었죠. 이때 우리 이렇게 해요. 이 몫은 대분수로 고쳤을 때 자연수가 되고 분모는 변하지 않고 나머지가 대분수로 고쳤을 때 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주는 방법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수에서의 핵심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 문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주자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게 사용되는 거예요. 얘는 대분수고 이거는 가분수죠. 뭐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10분의 99는요, 9와 10분의 9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크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자연수 9가 들어가 줄 수 있을 거예요. 9하고 9가 같고요. 10분의 7하고 10분의 9하고 비교했을 때 10분의 9 쪽으로, 9와 10분의 9 쪽으로 입을 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또는 여기 있는 이 대분수를 가분수의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9라고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볼까요? 분모와 분자의 합이 12이고 차가 2인 가분수가 있습니다.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어 보시오라고 하였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분모와 분자의 합이 12가 되더라라는 거죠. 차가 2입니다 라고 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 이것이 가분수의 형태입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가분수가 되어지는 것들 중에서 합이 12가 되어지는 것들 두 수를 생각해 볼까요? 사실 합이 12가 된다라고 하는 건 1과 11을 더했을 때도 가능하고 또 2하고 10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3하고 9가 될 수도 있고 4하고 8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요? 5하고 7 이와 같은 수들의 짝꿍들은 모두 그들의 합이 1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물론 뭐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6과 6도 가능할 거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차가 2가 되어지는 수가 뭐가 있나요? 차가 2가 되는 건 5하고 7이 되어질 거예요. 따라서 7분의 5가 아니고 가분수라고 했으니까 5분의 7이라고 얘기를 해주어야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가분수예요. 답을 가분수라고 하지 않았죠.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7을 5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몫은 1이고요. 2가 남게 된다.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쓴다? 몫을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에다가 적고 분모는 바뀌지 않고 나머지를 대분수의 분자라 하여서 표현해 줄 수 있으므로 이때 대분수로 나타내어 답해 줄 때 1과 5분의 2라는 값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이 되었으니까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숫자 카드 중에서 두 장을 골라 가분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가분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그 개수를 구해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두 장을 골라서 가분수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분수라고 하는 것은 분자와 분모가 이렇게 같은 경우이거나 또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분자가 분모보다 더 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같은 숫자 카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래쪽의 경우를 생각해 주게 돼요. 그러면 차례대로 분모가 3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3보다 나머지 숫자들이 모두 다 큰 거기 때문에 3분의 8, 3분의 6, 그리고 3분의 4 모두 가분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례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분모가 8인 경우 가분수가 있나요? 8보다 더 큰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숫자가 보이지를 않죠. 따라서 분모가 8인 경우는 가분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6인 경우는 어때요? 6보다 큰 숫자 8이 있기 때문에 6분의 8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고 분모가 4가 된다면 4보다 큰 숫자들을 분자에다 써주어야 하는 거니까 4분의 8, 4분의 6 이와 같은 가분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분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가분수는 모두 몇 개냐라고 그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였으므로 여러분은 6개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어야 해요. 문제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개념 어때요? 여러분 쉽게 정리되실 수 있겠죠? 개념 쏙쏙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세 번째 개념의 내용입니다. 개념 쏙쏙. 제목에서 분수의 크기 비교하기라고 되어져 있죠. 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거예요. 분모가 같은 경우, 그 다음 분자가 같은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분모가 같은 경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5분의 2와 그리고 5분의 3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분모가 같은 경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5분의 1을 그림으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5분의 2라는 건 다섯으로 똑같게 나눈 것 중에 둘만큼을 나타내주는 거고 5분의 3은 이렇게 전체에 주어진 1이 있을 때 이것을 역시나 다섯으로 똑같이 나눠주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셋만큼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비교해 보아도 5분의 3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분모가 같을 때에는 분자끼리 비교하여서 분수의 크기 비교를 완성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분모가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분자가 같은 경우를 볼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걸 보면 되겠죠.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아주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러면 이때에는요. 어떻게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까? 역시 그림을 통해 2분의 1이라는 건 전체를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 3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전체를 셋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 따라서 이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2분의 1쪽이 더 많이 남는구나. 그래서 2분의 1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분자가 같은 경우라면 가로선 아래의 수가 작을수록 큰 분수가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어야 해요. 여기서 아마 좀 궁금한 생각 드실 거예요. 선생님, 분모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분모가 다르면 어떡하죠? 그래서 분모가 다른 경우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분모가 다르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모를